이번 41강에서는요, 12개 라시들을 몇 가지 다른 에너지별로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양을 비롯한 9행성들은 하늘과 우주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가스 물체 덩어리들이에요.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일식 포인트, 월식 포인트들입니다. 라고 개투. 그런데 이 9개 행성들이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처한 환경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정보와 이해가 받쳐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행성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이 우리들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는 마치 우리 인간은 모두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의 다른 국가, 국민, 인종, 문화마다 각자 다른 삶의 방식, 독특한 문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조티시 지식이지만은 인도에서 유래된 조티시 지식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조티시를 사용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은 인도에서 사용되는 방법 혹은 미국이나 다른 서양 국가에서 사용되는 방법, 또 그리고 우리 한국처럼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한국 문화에서 조티시는 이 우리 한국만의 혹은 다른 문화만의 독특한 관습이나 문화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다르게 응용되어야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2개 조디에게 12개 라시들은 이렇게 우리가 처한 각자 다른 환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 라시들에 대한 이 정확하고 바른 이해가 베딕 점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나 토대 혹은 기초 토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베딕 점성학계에서는요, 이렇게 12개 라시들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고 응용하고 있는 점성학계는 이 트로피컬 베딕 점성학의 언스트 윌헬만 유일하게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이드릴 베딕 점성학계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이 행성들에 대한 정보만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12개 라시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아예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기초 강의 13강을 통해서 이렇게 12개 라시들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제가 앞에 비디오 몇 개를 통해서 산양 라시부터 사자 라시까지 차트열을 들어가면서 설명하다가 제가 중단하였죠. 자, 왜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라시들에 대한 특성은, 내용은 워낙 깊이가 깊고요, 또 이게 내용도 방대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유튜브 강의의 기초 수준에서는 심도 깊게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었던 그런 한계점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라시들과 특성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본 강의에서 실질적으로 차트열을 들어가면서 함께 보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고요. 일단 이번 41강에서는 제가 12개 라시들이 가진 에너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에너지별로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하늘의 검계 3장에도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하늘의 근계를 3장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 강의를 41강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 강의 수준에서는요,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지는 마시고 그저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기본 개념만 귀에 들어오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은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개 라시들을 에너지별로 분류할 때는 먼저 1, 2, 3, 4 이렇게 4가지 그룹 유형별로 나누어서 분석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조디액은 한 개의 둥근 원이죠. 이 한 개의 둥근 원을 2개의 에너지 양식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2개의 양식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할 때는 먼저 양의 라시, 음의 라시 이런 식으로 양,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 라시는 양의 라시고 황소 라시는 음의 라시고 상둥이 라시는 양의 라시고 개 라시는 음의 라시 이런 식으로 양, 양음 이런 식으로 물고기 라시까지 음의 라시까지 2개의 에너지별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12개 라시들을 양의 라시냐 음의 라시냐 분류하면은 자, 양의 라시들은 대체적으로 이 기질들이 에너지 기질들이 남성적이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진취적이고 또 이렇게 좀 에너지 방식에 표출되는 방식에 좀 잔인한 그런 기질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행동을 할 때도 행동을 하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표출하죠. 반면에 음의 라시들은 그 에너지 표출 방식이 여성적이고 부드럽고요. 그리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행동을 할 때도 행동 자체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의 라시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게 돌아오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한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양의 라시들은 크루라 라시들이고 음의 라시들은 이 사음야 라시들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크루라 에너지는 이렇게 좀 잔인한 그런 형식이고 사음야 에너지는 부드러운 수동적인 그런 에너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12개 라시들을 동쪽에서 올라올 때 지평선에서 올라올 때 머리 부분부터 올라오는 라시가 있고 혹은 꼬리 부분부터 올라오는 라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올라오느냐 꼬리부터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2가지 에너지 양식으로 라시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머리부터 올라오는 라시들은요,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좀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들이 두드러집니다. 반면에 꼬리 부분부터 올라오는 라시들은 뭐든지 좀 늦게, 인생 후반에 늦게 성취하는 그런 기질들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 머리 부분부터 올라오느냐, 꼬리 부분부터 올라오는 이 라시 분류 방식은 특히나 프라즈나 점성학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분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라즈나는 이렇게 나탈 점성학하고는 다르게 이 질문에 상관해서 차트를 뽑는 그런 점성학인데요. 나중에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라즈나 점성학에서 머리 부분부터 올라오는 라시가 라가나가 되면은 그 프로젝트가 빨리 추진이 되는 그런 기질이 있고요. 만약에 꼬리 부분부터 올라오는 라시가 라가나에 뜨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가 좀 늦게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프라즈나 점성학에 응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밤에 강한 라시 혹은 낮에 강한 라시 이렇게 2가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라시들 중에서도 이렇게 낮에 강한 라시들은
대낮에 낮에 에너지가 넘치고요. 그리고 밤에 강한 라시들은 이 낮보다는 밤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좀 더 활발하게 이게 좀 더 능동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강한 라시들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주로 낮에 활동적인 게 훨씬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밤에 강한 라시들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낮보다는 밤에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식으로 에너지 분류 방식을 구분 짓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 12개 라시들을 3개의 에너지 그룹으로 에너지별로 나누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라시들을 창조적인 라시냐 혹은 창조적인 라시냐 혹은 보수적인 라시냐 아니면은 이렇게 파괴적인 라시냐 이런 식으로 3가지 에너지 유형별로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상냥 라시는 창조적인 라시고, 두 번째 황소 라시는 좀 고정적인 보수적인 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등이 라시는 좀 파괴적인 변통적인 라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조적, 고정적, 변통적 이런 식으로 분류가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창조적인 라시는 이게 활동적인 라시라고도 차라 라시, 활동적인 라시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창조적인 활동적인 라시들은 이 행동이나 변화가 빨라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적응력도 어떤 여건이든 이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반면에 보수적인 라시는 스티라 라시라고 하는데 고정적인 라시라고도 해요. 이러한 보수적인 라시들은 그 에너지 유형이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좀 안전한 거, 보수적인 그런 기질, 그리고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기질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라시들은 창조적인 라시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진득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라시들인데, 반면에 이렇게 창조적인 라시들에 비해서 좀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고집이 세고 또 특히 좀 옹고집적인 그런 기질이 강한 그런 기질이 두드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파괴적인 라시는 이렇게 드비스바 라시라고 하는데 변통적인 라시라고도 해요. 이러한 변통적인 라시들은 좀 재능이나 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식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라시, 고정적인 라시 두 개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든지 활용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또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라시가 물질적으로는 봤을 때 에너지 변화에 가장 융통성이 뛰어난 그런 라시들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2개 라시들을 창조적, 고정적, 활동적이냐 창조적, 고정적, 변통적 이렇게 3개의 라시들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시들이 가진 구나스는 좀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나스라는 그 말을 그대로 영어에는 없는, 한국에도 없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구나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성향, 기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나스에는 3가지 구나스가 있습니다. 사트바 구나스, 그리고 라자스 구나스, 그리고 타마스 구나스, 이렇게 3가지 에너지 구나스가 있는데, 이 구나스들은 우리가 가진 자질들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느냐 하는 그런 자질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투바 구나스는 뭐든지 이렇게 좀 순수하고 이렇게
이상적이고 이 고양을 시키는 그런 자질들이 두드러집니다. 반면에 라자스 라시들은 이렇게 활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자질들, 행동을 추구하는 그런 자질들이 두드러지는 구나스입니다. 그리고 타마스 구나스는 좀 뒤로 처지는 좀 장애를 만드는 그런 자질이 두드러지는 라시들입니다. 이렇게 사트바 라시냐 사트바 라시냐 라다스 라시냐 타마스 라시냐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창조적, 고정적, 파괴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라시들이 가진 그 특성에 대해 따라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관계 책을 참조하시면은 어떤 라시가 사트바냐 라자스냐 타마스냐 하는 것들이 이미 기술되어 있고요. 다음 기회에 그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고대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가진 체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진 체질을 도샤라고 하는데, 이러한 도샤들 체질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카파 도샤, 그리고 피타 도샤, 바타 도샤, 이렇게 세 가지 도샤가 있습니다. 자, 이 카파냐, 피타냐, 바타냐 하는 방식도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라시가 가진 독특한 기질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카파의 라시들은 좀 감정적이고 물처럼 좀 축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유가 있고 사랑스럽고 좀 이렇게 디보션적인, 감상적이고 디보션적인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고요. 또 로맨틱하고 굉장히 충성을 하는, 충직한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는 라시들이 카파 라시들입니다. 자, 피타 라시들은 이렇게 불과 같은 그런 좀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이렇게 공격적이고 어지력이나 이 충동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성격이 급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강제적으로, 열정적으로, 또 직선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아주 빨라요. 그런 기질이 두드러지는 성향이 피타 구나스입니다. 그리고 바타 구나스는요, 이렇게 바타는 에어라고, 이게 공기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구나스인데, 이 바타는 이렇게 바람처럼 좀 건조하고 그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머리 서는 것을 좋아해요. 굉장히 이지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라시들인데, 생각은 이지적인데 그렇지만은 좀 단호한 그런 성향은 좀 결여가 되는, 그래서 좀 우유부단한 그런 기질들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바타 라시가 두드러지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불안정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좀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기질, 그리고 쉽게 마음이 잘 바뀌어요. 바람처럼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쉽게 흔들리는 마음의 변화가 심한, 그리고 또 두려움도 많고 또 인내심이나 끈기가 부족한 그런 기질들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구나스가 좋냐 나쁘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 구나스가 가진 그 특성들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가진 성향이 대체로 어떤 성향이냐 하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에너지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방식들을 이제는 네 가지로 나눌 때는요, 이렇게 불의 에너지, 불이냐 흙이냐 공기냐 물이냐 이런 식으로 불, 흙, 공기, 물, 그게 또 다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냥하시부터 시작해서, 그럼 다섯 번째
불, 흙, 공기, 물, 다시 불, 흙, 공기, 물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그룹으로 가진 에너지 원소별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가 가진 원소별로 분류할 때, 자, 불의 에너지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아를 위주로 하는 그런 에너지 유형의 원소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흙의 라시들은, 흙의 에너지 원소를 가진 라시들은 좀 합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 원소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공기의 에너지 원소를 가진 라시들은 좀 이지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 원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물의 라시들은 좀 묵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좀 부드러운 그런 에너지 원소들을 물처럼 유동적인 그런 에너지 원소가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불의 라시냐, 불의 에너지 원소 라시냐, 흙의 라시냐, 공기 혹은 물의 에너지 라시냐, 이것은 인도에서 유래되는 카스트, 4개 카스트 제도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불의 라시들은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그래, 크샤트리아 카스트예요. 이렇게 크샤트리아 라시들은 이제 무사나 정치 쪽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리더 기질들이 두드러지는 그런 라시들입니다. 그리고 흙의 라시들은 바이시아 카스트입니다. 바이시아 카스트는 상업인이나 상인들을 일컫는 그런 카스트들인데, 그래서 바이시아 라시들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상업인이나 비즈니스에 아주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수드라 라시들은 예전에는 하인들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서비스 직종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수드라 카스트들은 이 하인이나 남의 고용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본 사업보다는 직원들, 남에게 고용되는 고용인이나 혹은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아주 적합한 그런 라시들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라시들은 수드라 라시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물의 라시들은 브라민 카스트에 들어갑니다. 브라민 카스트들은 이렇게 물질적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데, 공부하는데 학자들이나 작가들이나 이런 학계에 종사를 하게 되면 적합한 그런 라시들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12개 라시들을 1개, 2개, 3개, 4개의 에너지 그룹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외에 이 몸의 사이즈별로, 라시들이 몸의 사이즈별로 분류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덩치가 큰 사이즈들이 있고, 중간 사이즈가 있고, 또 그러니까 키가 큰 긴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고, 또 혹은 땅딸한 그런 사이즈가 이렇게 몸에 가진 신체 사이즈별로 분류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시들이 가진 몸 사이즈별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외모나 기본 성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한 그런 에너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몸의 사이즈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우리가 가진 외모를 결정해요. 이게 덩치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혹은 일을 크게 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작은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가진 신체 사이즈나 기본 성향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래서 특히 출생 시간을 교정할 때 아주 적합한 유용한 그런 에너지 분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12개 라시들이 가진 다리의 숫자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4개 가진 라시들이 있어요. 다리를 4개 가진 라시들은 동물들이 다리를 4개 가졌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4개 가진 그런 라시들은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그런 라시들입니다. 그렇게 다리가 4개 가진 라시들이 있고, 또 다리가 2개 가진 라시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다리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두 개인 라시들은 휴먼 라시입니다. 그래서 휴먼 라시들은, 다리가 두 개 가신 라시들은 아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 중에서, 인간도 동물들에 속하죠. 중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몸이 약하면서도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그런 동물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다리를 가진 라시들은 굉장히 적응력이나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활동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 외에 다리가 많은 이게 인섹트, 곤충처럼 다리가 많은 그런 라시들이 있어요. 이게 이 점성 12개 라시들을 이게 4개의 라시, 2개의 라시, 혹은 이게 곤충을 인섹트별로 분류하는데, 그 인섹트 라시들은 2개가 있습니다. 그 개 라시, 그리고 스콜피오, 정가 라시가 인섹트, 이렇게 다리가 많은 인섹트 라시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인섹트 라시들은 세지는 않아요. 다리를 4개 가진 라시들이나 이렇게 2개를 가진 라시들은 이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리가 많다 보니까 뭘 하나 이렇게 물게 되면 아주 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지는 않지만 그 기질들이, 타고난 기질들이 아주 집요하고 한 번 물은 것은 놓지 않는 그런 끈질긴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시들은 어떤 연구를 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라시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이 다리가 없는 라시들이 있어요. 그 다리가 없는 라시들은 발이 없다 보니까 이 좀 방황을 하고 떠도는 그런 기질들이 두드러집니다. 자, 이러한 발이 없는 다리가 없는 그런 라시들은 이 악어 라시 후반부, 그리고 물고기 라시 2개가 있는데, 이 행성들이 여기에 있게 되면은 좀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좀 떠도는 그런 기질들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라시들이 가진 다리의 숫자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시들이 나타내는 신체 부분으로 분류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산양 라시는 머리에 해당하죠. 그리고 황소 라시는 얼굴에, 목과 해당하죠. 그리고 상둥이 라시는 목 뒷부분과 어깨, 팔에 해당을 하죠. 이런 식으로 라시들이 가진 신체 분류하는 방식은, 이 칼라푸르시아의 신체 부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은 특히 어학 점성학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분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라시들이 사는 장소가 있어요. 그 사는 장소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12개의 라시들을 사는 장소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높은 언덕에 사느냐, 혹은 산에 사느냐, 정글이나 숲 같은 데 사느냐, 아니면 도시에 사느냐, 혹은 작은 마을에 사느냐, 혹은 물가에 사느냐, 혹은 이렇게 구멍에 사느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늘의 경계 3장에 제가 자세히 기술해 놨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시들이 사는 장소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은 특히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에너지 분류 방식이고요. 도시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시골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선호하는, 사는 장소를 선호하는 그것이 다른데, 그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류 방식이고요. 특히 프라즈나 점성학을 할 때, 물건을 찾을 때, 혹은 질문에 답을 할 때 이 사는 장소를 분류하는 방식이 아주 유행해집니다. 자, 그리고 라시들을 8개 방향으로 분류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혹은 남동쪽이냐, 남서쪽이냐, 남북쪽이냐, 북동쪽, 남동, 남서, 북동, 북서, 이런 식으로 8개 방향으로 분류를 합니다. 라시들을. 이러한 12개 라시들을 방향별로 분류하는 방식도 이 프라즈나 점성학을 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런 에너지 분류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 12개 라시들이 가진 복잡한 정보들을 어떻게 실제 차트에서 활용할 것이지 하는 방법들은 기초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그 범주를 훨씬 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개념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이 본 강의를 할 때 제가 보다 자세하게 12개 라시들을 적용하는 법, 분류하는 법에 대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샘플 차트들과 함께 다루기로 하겠습니다.